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 밀링머신 가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기계 3차원 공작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3차원 공작기계다. 그리고 거의 모든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작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반 같은 경우는 이축 공작기계에 해당이 되죠. 2차원 공작기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선반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다양한 이런 형상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밀링머신의 구조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밀링머신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축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축이 수평으로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평 또는 수직 밀링머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학교에서 실습을 좀 해봤다라고 하면은 수직형 밀링머신을 가지고 실습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형 밀링머신을 보게 되면 하부가 이제 베이스죠, 베이스. 그리고 기둥 역할을 하는 칼럼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칼럼 부분과 여러 가지 본체 부분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베이스 프레임 부분이 있죠. 프레임 부분이 있고 상단에는 이제 오버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오버암 부분에 보면은 주축이 있어요. 주축이 있고 중심부에 보면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그 하단에는 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니가 있어요. 니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의 공작물을 일감이죠, 일감. 일감을 고정할 수 있는 공작물이 있고요, 공작물. 일감, 공작물이 있고, 이렇게. 이 공작물을 또 지지를 하고 있어야죠. 공작물을 지지를 해줘야 돼. 지지를 해주기 위한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 바이스가 있겠죠. 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 지지구입니다. 공작물 지지구. 그래서 공작물을 지지하는 바이스가 있고, 그래서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주축에 보면 공구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절삭 공구가 밀링 커터죠. 밀링 커터. 밀링 머신에서는 이 절삭 공구가 이제 밀링 커터입니다. 밀링 커터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주축으로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키면서 공작물을 이제 평면 가공을 한다 그러면 공작물 표면을 절삭을 하는 거예요. 절삭을 이렇게. 그때 이제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도 움직이죠.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고정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상에서는 이 공작물을 좌우로 공작물을 이동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공작물을 고정시켜놓고 새들은 공작물을 상하로 이동을 시키죠. 즉 상하로 칼럼을 타고 니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요. 니가 상하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고 새들은 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X축으로 잡고 니는 칼럼을 타고 상하로 움직이니까 이건 Z축으로 잡고요. 그리고 새들은 Y축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3축을 제어하는 공작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작물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송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송이 이루어지고 절삭 공구, 밀링 커터는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링 커터 회전수, 주축 회전수는 N으로 표현했고, 여기 회전수의 단위는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니까 RPM으로 표현이 되고, 공작물의 또 직경, 공작물의 직경을 D로, 공작물의 직경이 아니라 이제 밀링 커터의 직경이죠. 밀링 커터의 직경, 절삭 공구의 직경으로 해서 절삭 속도, 절삭 속도를 보면 절삭 속도는 선반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1000분의 파이 d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분당 몇 미터씩 가느냐를 표현하는 거니까 메타 퍼 미닛. d는 분모의 1000이니까 d는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야죠. d는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주고 n은 분당 회전수, 이거는 rpm, 레볼루션 퍼 미닛으로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밀링 머신 같은 경우에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느냐, 가공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가공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때 어떤 가공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절삭 공구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밀링 머신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구조와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밀링 머신으로서 가공은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공에 따라서 사용하는 절삭 공구는 어떤 절삭 공구를 사용하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 6-1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밀링 커터의 종류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 6-1과 그리고 4절의 밀링 커터의 종류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밀링 머신으로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느냐, 그림 6-1을 보면, 그리고 그림 6-1의 바로 윗줄에 보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죠. 평면 절삭, 키홈 절삭, 그리고 절단 작업, 그리고 각홈 절삭, 정면 절삭, 그리고 곡면 절삭, 기어 절삭, 총형 절삭, 나사 절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하고 밀링 머신하고 크게 다른 이런 가공이라고 한다면 기어 절삭 부분을 둘 수가 있어요. 기어 절삭 부분. 그래서 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작 기계, 밀링 머신입니다. 밀링 머신. 그리고 기어를 또 전문적으로 또 가공하는 공작 기계가 있죠. 호빙 머신이라는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반과 밀링 머신의 그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 절삭, 키홈, 그리고 절단, 각홈, 홈 절삭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엔드밀이죠. 또 엔드밀. 이 엔드밀도 한 번씩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림 6-1에 보면 이제 비그림입니다. 홈 절삭해서 엔드밀, 홈 밀링 커터, 반월, 키홈 밀링 커터, 더브테일 밀링 커터 등이 있죠. 더브테일은 이제 각도 절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홈 절삭, 엔드밀 기억을 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밀링 머신의 그 종류를 보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종류에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니형 밀링 머신에 수평식, 수직식, 또 만능 밀링 머신이 있어요. 또 생산형, 특수 밀링 머신, 나사 밀링 머신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수평 밀링 머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평 밀링 머신. 지금은 이 그림은 좀 수직형 밀링 머신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주축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수평 밀링 머신은 주축이 이제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주축을 이제 수평으로 놓고 이제 그 회전 운동을 시키는 타입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주축은 중공축입니다. 주축이 중공축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축. 중공축. 속이 ቢ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주축에 아버를 끼우고 이 아버로 밀린 커터를 고정을 합니다. 아버에 밀린 커터를 고정해서 절삭하는 공작기계. 수평형 밀링머신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주축은 보통 주축은 중공축으로 되어 있어요. 선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반 같은 경우도 주축은 중공축으로 되어 있어요. 중공축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가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게를 좀 줄일 수가 있죠. 무게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중공축이면 실축이면 단면이 꽉 채워져 있지만 중공축이면 속이 비어 있죠.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만큼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굽힘에 강합니다. 휠 경우 실축보다는 중공축이 강도가 좋아요. 굽힘 강도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공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이 주축은 내셔널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테이퍼의 기울기가 24분의 7이에요. 테이퍼 값이 24분의 7. 24분의 7인 내셔널 테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반의 센터는 그 모스 테이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테이퍼 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반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테이퍼 값은 이렇게 이제 테이퍼진 물체에 소직경이 있고 대직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를 L이라고 봤을 때 테이퍼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2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2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해주면은 요 값이죠. 요 길이야. 요 길이를 L로 나눠주면 되죠. 요 값이 24분의 7인 테이퍼를 내셔널 테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링머신의 주축은 내셔널 테이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아버에 커터를 끼운다고 그랬죠. 밀링 커터는 주축에 끼운 아버에 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에 고정한다. 이렇게. 그 아버는요, 오버암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아버가 휘는 거, 밀링 커터에 의해서 아버가 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D형 밀링머신의 종류의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만능 밀링머신이 있죠. 만능 밀링머신은 비틀림 홈이나 나선홈, 헬리컬 기어 등 가공이 가능한 밀링머신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밀링 머신에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가공 범위를 거기다 포함한다. 만능 밀링 머신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선반들은 밀링 머신들은 수평식, 수직식 만능 밀링 머신, 즉 니형 밀링 머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자, 이런 밀링 머신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크기. 밀링 머신의 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작물을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고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X축으로 최대 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Y축으로 전후, Y축으로 최대 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Z축으로 최대 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현을 해준다. 자, 그래서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테이블 이동 거리, 두 번째는 테이블의 크기, 세 번째는 주축 중심에서 테이블 면까지 최대 거리. 테이블 이동 거리 가로 1번, 가로 2번 테이블 크기 가로 2번 까지는 굵직하게 굵은 글씨로 좀 해놨는데 주축 중심에서 테이블 면까지의 최대 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링 머신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밀링 머신 크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크기 방법은 뭐다? 테이블의 이동 거리다. 테이블의 좌우, 전후, 상하 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테이블의 크기를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그 테이블 이동 거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번호로 주어진다 이거죠. 0번에서요 5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5번까지 또 표현한 데는 교재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번까지예요. 그러니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밀링 머신의 크기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5가지가 아니라 6가지. 이 중에서 0번이요. 넘버 1. 넘버 제로죠, 넘버 제로. 넘버 제로가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거고, 넘버 5가 제일 큰 밀링 머신이에요. 그래서 넘버 제로에서 넘버 5까지 해서 6가지의 밀링 머신이 있어요. 밀링 머신이 있어. 이 중에 넘버 1. 넘버 1의 좌우, 전후, 상하 그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550 곱하기 200 곱하기 400이에요. 넘버 0에서 넘버 5까지 해서 다 물론 애울 수 있죠. 애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굳이 뭐 다 애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넘버 1 정도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라. 밀링 머신 넘버 1. 밀링 머신의 크기 넘버 1. 넘버 1은 550 곱하기 200 곱하기 400. 좌우, 전후, 상하. 이동 범위가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야.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 사이즈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억은 좀 해주되. 넘버 자료에서 넘버 5까지 좀 시간이 되는 분들은 뭐 찾아서 다 외워주는 것도 방법이 되기는 할 텐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링 머신의 크기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밀링 커터의 종류. 4절에 보게 되면 밀링 커터의 종류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플레인 커터, 평면 절삭, 측면 커터, 측면 절삭이죠. 그죠? 직각을 이루는 두면, 즉 측면을 가공할 수 있는 밀링 커터고요. 메탈소 절단 작업, 메탈소 절단 작업하는 공구공. 그림 6-3에 밀링 커터의 종류 실어놨으니까요. 그림 6-3에 밀링 커터의 종류, 그 사진들, 그림들을 좀 보면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엔드밀, 홈가공 말씀드렸고, 다음 티홈 커터, 티홈 가공, 티홈 커터.
T홈 가공. T홈이다 그러면 요런 이제 홈을 생각하시면 돼. T홈 커터, T홈 가공. T홈 가공을 하는 공구는 T홈 커터죠. T홈 커터. 이렇게 단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주면은 이렇게 T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T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요 그림을 주고선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겠느냐. T홈이다. 이렇게 T홈이다. 이렇게. 그래서 홈의 단면 그림도 좀 참고하시고. 정면 커터 좀 넓은 평면을 가공할 수 있는 밀링 커터고요. 그럼 각커터, 앵글 커터라고 해서요. 각커터, 앵글 커터, 더블테일 홈 가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더블테일 홈 가공. 더블테일이라고 하는 홈은 일단 이제 홈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홈을 이렇게 각을 지게끔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지우겠다. 이렇게 이제 가공하는 거야. 더블테일 홈 가공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더블테일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공구가 뭐냐? 각커터. 지금 앵글 커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앵글 커터로 얘기했는데 더블테일 홈 커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더블테일 홈 커터. 이렇게. T홈 커터, 더블테일 홈 커터. 이런 이제 그림들을 주고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 좀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형 커터, 임의 형상을 갖고 있는 면을 가공하는 기어나 나사 등을 가공하는 커터를 초형 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총형이라는 표현은 총형 가공이라는 표현, 총형 가공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불규칙한 곡선이나 불규칙한 곡면을 가공하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총형 가공, 선반도 총형 가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선반도. 그래서 불규칙한 곡선이나 곡면은 가공은 할 수가 있는데 선반보다는 이제 밀링 머신이 좀 더 총형 가공을 하기에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를 보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 예. 밀링 머신의 주요 부분으로는 칼럼, 오버암, 주축, 니, 새들, 테이블, 베이스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선반과 밀링 머신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중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닌 것을 골라라. 내지는 밀링 머신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반과 밀링 머신의 구성 요소들을 좀 믹싱 시켜놓고 골라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속 장치에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부속 장치에 관련해서도. 그래서 선반의 부속 장치와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로는 아버 컬러, 그리고 어댑터와 콜릿, 오버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현을 해놨죠. 물론 이제 오버암은 밀링 머신의 주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아버 컬러, 그리고 어댑터와 콜릿 그 정도를 부속 장치로 좀 보시면 되는데, 아버는 말씀드렸죠. 커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버죠. 결과적으로
커터를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커터의 위치를 조정하는, 밀링 커터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아버 컬러고, 아버 대신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속 장치로는 어댑터와 콜릿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어댑터와 콜릿, 아버 대신에 즉 엔드밀을 고정할 때, 엔드밀은 홈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드밀을 고정할 때는 아버보다는 이제 어댑터와 콜릿이라고 하는 부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아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속 장치로는 어댑터와 콜릿,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종류 말고도요.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의 종류로서는 지금 언급했던 것 말고도 밀링 바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분할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할대. 기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 장치예요. 그리고 회전 테이블. 회전 테이블. 그다음 슬로팅 장치. 수직 축 장치. 레크 절삭 장치. 레크 절삭 장치. 그다음 로터리 밀링 헤드 장치.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 커터, 어댑터 콜릿 외에도 밀링 바이스, 분할대, 회전 테이블, 슬로팅 장치, 수직축 장치, 그다음 레크 절삭 장치, 로터리 밀링 헤드 장치 등이 있다. 요 중에서 이제 요 슬로팅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주축의 회전 운동을 공구대의 왕복 운동으로 변환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슬로팅 장치, 주축의 회전 운동을 공구대의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 슬로팅 장치 참고해 주시고,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로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선반과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에 대한 비교, 종류의 비교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은. 선반에서 절삭 속도 구하는 표현식 말씀드렸습니다. 선반에서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 V는 1000분의 파이 dn. 선반도 밀링 머신에서요. 지금 밀링 머신이죠. 지금 밀링 머신에서 1000분의 파이 dn. 선반도 똑같아요. 1000분의 파이 dn인데, 선반에서는 D는 공작물의 직경이고 주축의 회전수고, 근데 이제 밀링 머신에서는 밀링 커터의 직경이고 밀링 커터 주축의 회전수죠. 1000분의 파이 dn. 그래서 속도를 주어지면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회전수를 이용해서 이성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성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속도 구하는 것도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선반의 이송 속도는 밀리미터 퍼 미닛입니다. 1분에 밀링 커터가 몇 밀리미터 움직이느냐, 이송 속도. 선반에서는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이었죠. 공작물이 이례전할 때 절삭 공구가 몇 밀리미터 이동하느냐를 표현한 게 이송 속도였고, 밀링 머신에서는 밀리미터 퍼 미닛인데 F로 놓으면요, FZ 곱하기 Z의 회전수 N으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N은 RPM, 분당 회전수. 여기서 구해서, 속도가 주어지면 여기서 구해서 대입을 시켜주면 되죠. Z는 날수. FZ은 이동량이죠. 이동량. 즉, 날 한 개당 몇 미리 이송하느냐, 를 나타내는 거죠. 날 한 개당 이송량. 즉, 밀리미터 퍼 날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날 한 개당 몇 밀리미터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날수 곱해주면 전체 밀링 커터 날에 따라서 몇 밀리미터 가는지가 나오고요. 이례전 했을 때, RPL, 이례전 했을 때, 즉 1분에 몇 회전 하느냐를 곱해주면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레볼루션은 날 한 개당 이례전 했을 때, 이제 이례전 하게 되면 뭐예요? 커터의 날수가 예를 들어서 뭐 6개다 그러면은, 아니면 10개다 그러면은, 이례전 했을 때 그게 다 움직일 거 아니야? 날이, 그죠? 다 움직일 거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질 테니까, 이게 없어질 테니까,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 공식 꼭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단위 시간당 절삭된 칩의 최저. 단위 시간당 칩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느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Q로 놓고요. 1000분의 B 곱하기 T 곱하기 F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센티미터, 삼성 퍼 미닛. 이렇게. 단위야 미터 3승 퍼 미닛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밀리미터 3승 퍼 미닛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B는 10의 폭. T는 10의 두께. F는 이송 속도, 즉 매분 이송량, 밀리미터 퍼 미닛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밀리미터 퍼 미닛.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10의 폭 곱하기 10의 두께 곱하기 매분 이송량을 곱해주면 1분에 떨어져 나가는 최적, 칩의 최적이 나오죠. 칩의 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하면 밀리미터 3승 퍼 미닛이고요. 1cm는 이제 10mm니까 1mm는 0.1cm죠. 0.1cm.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1000을 해주면 센티미터 3승 퍼 미닛. 이렇게. 칩의 폭 밀리미터, 칩의 두께 밀리미터, 매분 이송량 밀리미터 퍼 미닛 대입시키면 계산하면 밀리미터 3승 퍼 미닛인데 나누기 1000을 해주면 센티미터 3승 퍼 미닛 이렇게 바뀐다는 거겠죠.
그래서 분모에 1000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 세 가지를 봤는데요. 계산식 세 가지를 봤어요. 이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빈번하게 나왔던 거는 이송 속도. 절사 속도를 구하는 공식하고 커플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들이 보통 나온다 이거죠. 나오고 단시간당 절삭된 칩의 최저 이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어.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도 기계 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단위시간당 절삭된 칩의 최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죠.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 10문제씩 출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 10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 이게 훨씬 높다 이거죠. 이게 훨씬 높아요. 그거보다는 계산형 문제 나오면 뭐 간단하니까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밀링머신의 부속장치 부분하고 7절에 보게 되면 이송 속도 정리되어 있죠. 8절에 기어 가공 부분이 있는데 기어 가공 공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해서 넘어가시도록 하시고 나중에 2차 실기 준비할 때 필요한 공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계요소 설계에서 기어 가공, 즉 기어 설계 공식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굳이 기계 제작법, 뭐 기계 가공법, 기계 공작법이라고 하는 본 과목에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감히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밀링 가공의 절삭이라고 하는 상향 절삭, 하향 절삭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